함수의 기본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 2차 함수를 배울 때 필요한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에서 배웠던 부분에 대해서 잊어버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진짜 간단한 정도만 살펴보고 갈 테니까 완전히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1차 함수에 대해서 조금 볼게요. 1차 함수는 우선 기본적으로 y는 ax 플러스 b라는 기본 형태를 가져요. 이때 a랑 b는 상수고요. a하고 b는 상수. 이제 뭐 a가 뭐고 b가 뭔지를 조금 살펴볼 건데 a부터 볼게요. a는 우리가 기울기라 그래요. 기울기라 그러고 이 a 값을 구하는 방법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 속에서 뭐 x가 어느 정도 증가했다, y가 어느 정도 감소했다 이런 말이 있으면 기울기를 말하고 있는 거구나 하고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1차 함수는 그래프로 그림을 그려볼 때 직선 모양의 형태를 가져요. 근데 이 직선 모양은 두 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이런 모양을 가진 거랑 이렇게 이런 아래쪽 방향으로 가진 모양을 가질 거예요. 이거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면 그게 기울기가 기준이 돼요. 기울기가 양수면 오른쪽 위를 향하는 직선 모양이 되고 기울기가 음수면 오른쪽 아래를 향하게 돼요. 제가 지금 오른쪽으로 기준을 잡았는데 이거는 다 공용화되게 사용하는 기준이 보통 오른쪽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양수면 그냥 알겠죠. 보통 다 오른쪽을 기준이라고 하는데 양수면 위쪽이잖아요. 기준을. 그래서 얘는 오른쪽 위를 향할 때 기울기가 양수라고 잡고요. 오른쪽 아래를 향할 때 기울기를 음수라고 잡은 거예요. 이거는 뭐 예시로 그래프를 하나 그려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y는 이제 x 플러스 1을 하나 그려볼게요. 그럼 대충 순서상 몇 개 찾아보면 0일 때 1을 가지고요. 그리고 1일 때 2를 가지고 y는 2일 때 3을 가지고 마이너스도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1일 때 0을 가지고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을 가지죠. 얘를 좌표평면 상에서 그려보면 대충 세 개만 잡고 0일 때 1이면 여기를 뜻하죠. 1일 때 2는 여기고요. 2일 때 3은 여기겠네요. 마이너스 1일 때 0은 여기고 마이너스 2일 때는 마이너스 1은 여기. 그럼 이 사이사이의 모든 점들이 찍혀서 우리는 어떤 모양을 가져요? 이런 직선 모양을 가지겠죠. 그래서 봐봐요. 기울기가 뭐였어요? 양수였어요. 여기 플러스 있는 거죠. 기울기. 여기서 기울기는 1을 가지는 거예요. 1. 플러스였더니 어딜 지나요? 오른쪽 위를 향해요. 그리고 음수일 때도 볼게요. 음수일 때 y는 마이너스 뭐 2x 플러스 뭐 3 정도 볼까요? 또 순서상 몇 개 잡아볼게요. 0일 때 3이고요. 1일 때 1이네요. 2일 때는 마일이고요. 마이너스 1일 때는 5가 되겠고 마이너스 2일 때는 7이 되겠네요. 좌표평면 또 그려봅시다. 7까지 있어서 뭐 몇 개 그려야 됐네요.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기는 몇 개 필요 없네요. 그럼 0일 때 3이니까 여기, 1일 때 1은 여기, 2일 때 마이너스 1은 여기, 마이너스 1일 때 5는 3, 4, 5 여기네요. 여기 마이너스 1일 때 7은 여기. 그래서 이어보면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자, 이런 그래프 오른쪽이 어딜 향하고 있죠? 아래를 향하고 있죠. 왜? 기울기가 마이너스 2 음수를 가지니까. 제가 그려봐서 지금 기울기가 양수일 때는 오른쪽 위를 향하고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 오른쪽 아래를 향한다는 걸 우리가 관찰을 했어요. 이제 이런 관찰을 해갖고 이해를 했으면 외우셔야 돼요. 그때 매번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쵸? 자, 기울기에 대해서 지금 2개 봤어요. 기울기를 구하는 공식 하나 배웠고요. 기울기가 음수냐 양수냐에 따라서 그려지는 그림 방향을 봤어요. 세 번째 하나만 더 보면 되는데 기울어진 경사냐 급경사냐 조금 완만한 경사냐를 결정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울기의 절대값이에요. 크기라서 절대값으로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절대값 A 값이 클수록 기울기 경사도가 커요.
그러니까 경사가 크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에 이렇게 그래프가 있으면 1번 그래프가 있고 2번 그래프가 있어요. 누가 더 경사가 커요? 2번이 더 크죠. 2번이 경사가 더 크다는 말은 y축과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는 x축과 멀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얘가 왜 절대가 a 값을 썼냐면 얘가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1번 그래프 1번 썼으니까 3번 그래프 4번 그래프 있으면 4번 그래프가 경사도가 더 크죠. 즉 y축과 더 가까운데 얘를 기울기로서 표현하면 얘는 y가 뭐 마이너스 3x라고 치면은 얘는 y는 마이너스 2x 뭐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기울기가. 근데 숫자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2가 더 커요. 근데 절대값적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이 더 크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크기만을 보는 거기 때문에 절대값을 쓴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기울기 세 가지의 뭐 성질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번에는 여기 지금 우리가 A를 배운 거야. 그 다음에 이제 B를 배울 건데 B를 배우려면 우리가 절편이 뭔 줄 알아야 돼요. 절편. 절편이라는 건 뭐냐? 만나는 점을 말해요. 만나는 점에 그 해당하는 좌표로 말하는 건데 절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X절편이 있고 Y절편이 있는데 절편이 만나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X절편은 X축과 만나는 X좌표야. Y절편은 Y축과 만나는 Y좌표. 근데 제가 점이라고 표현했지만 X절편 자체를 물어보면 X값만 써야 돼요. 그 점의 X값. Y절편을 물어보면 그 점의 Y값만 쓰시면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1차 함수는 직선이죠. 그래서 X축과 Y축을 다 가로지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원점을 지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지나면 항상 Y축과 만나는 점, X축과 만나는 점이 생긴다고요. 여기가 뭐 3이라고 잡고 여기를 마 4라고 잡아볼게요. 그때 X절편은 몇이냐? 마이너스 4,0 쓰면 안 되고 파란색이 잘 나오네요. 뭐 마이너스 4,0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X절편은 마이너스 4 이렇게 쓰셔야 돼요. 마이너스 4,0이라는 점을 지나는데 그 중에 X좌표. Y좌표는 그럼 어떻게 써야 된다? 0,3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3이라고 써야 된다. 근데 여기 점은 0,3이죠. 이렇게 X축과 Y축을 지났기 때문에 Y절편이나 X절편은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큰 특징이 하나 있어요. X절편은 봐봐요. X절편은 X축 위에만 있어요. 그렇죠? X축 위에 있는 X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Y값이 항상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Y절편은 뭐가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X값이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X절편은 정의대로 얘기하면 X축과 만나는 X좌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떤 식에서 X절편을 구해야 된다 이러면 어떤 걸 이용해야 되냐면 Y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그때 나오는 X값이 X절편이 돼요. 거꾸로 Y절편은 어디에다 0을 넣대? X에다가 0을 대입해서 그때 나오는 Y값이 뭐가 된다? Y절편이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1차 함수 기본꼴이 Y는 AX 플러스 B라고 그랬잖아요. A는 기울기였고요. 이 B도 말하는 명칭이 있어요. 뭐가 될 거냐면 X에다가 0을 대입해봐요. 그럼 얘 날라가죠. 그때 Y값은 뭐가 돼요? B가 돼요. 그때 X에다 0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Y값이 뭐가 된다고? Y절편이 된다고. 따라서 이 B를 우리가 Y절편이라고 명칭을 해요. 그냥 뭐 명칭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간혹 진짜 간단하게 3x 플러스 2 이렇게 있어요. 그때 기울기 몇이에요? 이러면 3 이러면 되고 Y절편 뭐예요? 잡으면 2 이렇게 잡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X절편이 뭐예요?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Y에다가 0 넣으면 0 넣었을 때 X값 그때 X값은 0은 3x 더하기 2고 그럼 3x는 마이너스 2니까 X값은 X절편은 마이너스 3분의 2겠구나. 이해하셨나요? 물론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뭐 기울기 뭐냐, X절편 뭐냐, Y절편 뭐냐 이렇게 물어보진 않는데 X절편이라는 말을 써요. 이제 절편이라는 말을 쓸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런 용어들을 기억을 하셔 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1차 함수의 이제 기본 용어나 기본적인 뭐 형태만 조금 살펴봤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가셨나요? 문제는 뭐 따로 풀어보진 않을게요. 문제까지 풀 시간은 없을 것 같아서 이제 바로 2차 함수 기본 형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차 함수의 기본 꼴은 좀 있어요. 지금 3번은 제가 그냥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써놓은 거고, 1번 같은 형태를 뭐 일반형이라고 잡고요. 2번 같은 형태를 표준형이라고 잡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과정을 하셔야 돼요. 이걸 하셔야 여러분들이 이차 함수의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준형은 어쩔 때 쓰고 일반형은 어쩔 때 쓰고, 제가 여기다 그린 이 3번은 어쩔 때 쓰냐면, 일반형은 그냥 대체적으로 그냥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일반형은 우리는 C를 바로 알 수가 있어요. C가 뭐냐면 Y 절편이에요. 왜? X에다가 0을 넣었을 때 되는 Y 값이 X 절편이었는데, X에다 0을 넣으면 얘가 다 날아가죠. 그래서 Y는 C라는 값을 가져요. 그때 얘를 뭐라고 한다고? Y 절편. 그래서 일반형을 봤을 때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정보는 Y 절편을 알 수 있어요. 표준형은 정보가 많아요. 꼭지점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최대 최소값도 이제 뭐 뒤에서 배울 거지만 최대 최소값도 알 수 있고, 쟤만 쓸게요. 그리고 축의 방정식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뭐 의문이 생기죠. 꼭지점이 뭐고 축의 방정식이 뭐냐. Y절편은 아까 1차 함수에서 배웠지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2차 함수를 그려보면 어떤 형태가 돼요? 포물선이 돼요. 이렇게 되고 또는 뭐 이렇게. 그래서 얘를 아래로 볼로 이렇게 얘기하고, 얘를 위로 볼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아래로 볼로 위로 볼록을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면, 여기 최고차항의 개수 A, 최고차항의 개수의 부호가 기준이 돼요. 이거는 그냥 그려보면 알 수 있는 거라서 딱히 뭐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즉 최고차항의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고 음수면 위로 볼록이에요. 무슨 이해 되셨나요? 뭐 예시로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뭐 3x 플러스 이런 게 있어요. 음수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그럴 때는 어디로 볼록이라고? 위로 볼록하는 이차 함수를 가져요. 이차 함수 그래프를 모양을 가져요. 이해됐죠? 그리고 포물선, 뭐 포물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포물선은 항상 대칭적인 포물선을 가져요. 이차 함수는. 그렇다 보니까 항상 축이 생겨요. 축. 이제 이렇게 이 반을 딱 가르는 축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축을 기준으로 여기 가지고 폭이 똑같아야 돼요. 폭이 똑같아. 이 폭은 아까 전에 우리 1차 함수에서 기울기가 그 x의 개수가 관련이 있었죠. 얘도 a가 관련이 있어요. 최고차 그러니까 절대값 a가 클수록 얘도 y축에 가까워진다. 똑같아요. 폭이 좁아진다 이렇게 얘기하죠. 가까워진다. 몇 개 그려보면 할 수 있어요. 어쨌든 포물선, 대칭적인 포물선을 가지는 가지는 함수기 때문에 축이 존재해요. 축. 그때 이 축을 지나가는 이 여기 끝에 있는 이 점들, 그리고 얘는 위로 볼록이는 위에 있는 이 점들을 우리가 꼭지점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 뭐 꼭지점이 뭐 예를 들어 1,3이에요. 1,3이요. 그럴 때 이 축의 방정식을 나타낼 수 있어요. 이때는 세로선이죠. 세로선은 x축을 지나니까 x는 꼭지점 1을 지나겠죠. x는 1이라는 축의 방정식을 가지는 거예요. 뭐 한 개 더, 여기 꼭지점이 만약에 뭐 마이너스 5,3이에요. 그럼 이 축의 방정식은 뭐다? x는 마이너스 5다. 항상 x는으로 가져야 돼요. 왜냐면 세로선이니까. 그래서 이런 특징들 때문에 최대 최소값도 가지는 거예요. 아래로 볼록이면 무슨 값을 가지겠어요? 최소값. 위로 볼록이면 최대값을 가지겠죠. 어떤 구간이 설정이 되면 또 바뀌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구간이 설정되지 않았을 때 최대 최소는 꼭지점이라는 거, 꼭지점의 위아래 값을 보는 거니까 y 좌표라는 것도 알 수 있는데, 그거는 그냥 뭐 이차 함수를 공부하면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표준형으로 잡으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형을 가지고 표준형으로 바꾸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떻게 바꾸냐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왜냐면 얘가 완전 제곱식 형태가 있잖아요. 그렇죠? 완전 제곱식을 이용할 거예요. 제가 예시로 하나 뭐 보여드릴게요. 몇 개. 뭐 아무거나 y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라는 일반형이 있었어요. 제가 이거를 꼭지점을 알고 싶어요. y절편은 1이라는 거 바로 보여요. 그쵸? 근데 꼭지점이나 축의 방정식이나 최대 최소값은 바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인 것만 알고. 그래서 제가 표준형으로 바꿀 건데 어떻게 바꾸는지 잘 봐봐요.
완전 제곱식을 만들 거예요. 그때 필요한 건 x들. 그럼 이 x들을 가로 안에다가 묶을 거예요. 이 플러스 1은 완전 제곱식을 할 때 아직 필요하지 않아서 밖으로 꺼내놨고요. 그럼 x제곱 플러스 4x가 들어갔는데 제가 지금 빈칸을 넓혀놨죠. 이유는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상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플러스 4x예요. 그럼 상수가 모여야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죠. 그럴 때는 가운데 개수, 즉 x 1차 x의 개수의 반의 제곱, 4의 반은 2죠. 2의 제곱은 4죠. 그래서 4가 있으면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요. xx 2 뿔뿔 이래가지고. 근데 4 플러스 4는 제가 임의대로 그냥 붙여준 값이죠. 그래서 다시 마이너스 4를 해줌으로써 식이 변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뭐만 가지고? 이 세 개만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나타낼 수 있죠. 이 마이너스 4는 가로 밖으로 보내면서 여기 원래 있던 플러스 1이랑 합쳐주는 거예요. 그럼 y는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이라는 표준형으로 고치게 된 거죠. 아직 이게 한 번에 뚝딱 떼긴 어렵지만 계속 연습을 해볼게요. 한 2개 정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7이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필요한 건 뭐? 이 x들이에요. 근데 보아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란 말이에요. 마이너스가 있으면 거슬려요. 그래서 저는 마이너스로 묶어볼게요. 그렇게 하세요. 그럼 x제곱 플러스 6x는 가로 안으로 들어가면서 마이너스 6x가 됐죠. 플러스 7은 바깥쪽으로 꺼내주시고요. 그러면 얘가 완전식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1차 개수의 반의 제곱, 6의 반은 3의 제곱은 9. 그래서 9를 한 번은 더하고 다시 빼줘야 원래 식이 변함이 없겠죠. 그랬을 때 완전 제곱식이 되는 애는 이 재료는 3개만 필요하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9가 밖으로 튀어나가야죠. 그런데 가로 밖으로 나갈 때는 여기 마이너스랑 만나서 튕겨 나가야겠죠. 가로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곱해서 나가야겠죠. 그럼 플러스 9로 나가요. y는 마이너스 3, 3 마마로 될 거니까 x 마이너스 3의 제곱 밖에서 만난 플러스 16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해볼게요. y는 이번에 최고차항의 개수를 1이 아닌 3 정도로 해볼게요. 그럼 3x 제곱 더하기 9x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또 묶을 거예요. 필요한 거는 3x 제곱 플러스 9x인데 3이 있으면 완전 제곱식이 안 되죠. 그래서 3으로 묶어요. 항상 최고차항 개수 그 자체로 묶고 가로 안에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여기 x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3x가 생기겠죠. 마이너스 1은 밖으로 보내고요. 그러면 3의 반절은 몇이죠? 2분의 3이죠. 2분의 3의 제곱은 4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9. 분수가 나온다고 해서 겁낼 거 없어요. 그러면 여기 3개만 또 2분의 3, 2분의 3 뿔뿔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되죠. 그럼 마이너스 4분의 9는 너무 가로 밖으로 나가야 돼요. 가로 밖으로 나갈 때는 3이랑 곱해져서 나가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 4분의 27로 나가죠. 그럼 이렇게 만나면 몇이냐? 마이너스 4분의 31로 만났겠네요. 그럼 이제 완성시키면 y는 3 그대로 써주고 이 제곱 완전 제곱식 뭐로 됐죠? x 플러스 2분의 3의 제곱 뒤에 있는 건 가로 밖에 있는 마이너스 4분의 31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꿨습니다. 자,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바꾼 걸 해봤어요. 그럼 표준형으로 이제 바꿨으니까 바로 여기서 꼭지점을 잡고 주계 방정식을 잡고 최대 최소값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뭐하고 관련있냐면 꼭지점하고 관련이 있어요. y는 a x-p의 제곱 플러스 q가 있으면 이때 꼭지점은 몇 컴마 몇이냐면 p, q죠. p, q예요. 어떻게 알아요? 하면은 이 제곱의 형태가 0이 되는 x값을 찾으면 p죠. 여기다 p를 넣었어요. 그럼 얘 날라가요. 그때 y값은 뭐예요? q죠. 그래서 이때 꼭지점은 p, q를 가져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들 다 꼭지점 찾으러 가봅시다. 자, 이렇게 표준형 바꿨어요. 꼭지점 몇 컴마 몇? 마이너스 2 컴마 마 3. 얘를 0으로 날리는 x값은 마이너스 2니까.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얘도 얘를 0으로 날리는 x값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그때 y값은 마이너스 4분의 31이 되겠네요. 그리고 얘를 0으로 날리는 x가 뭐예요? 3이죠. 그때 y 좌표는 16이 되죠. 3,16이라는 꼭지점들을 잡아요.
잡았어요. P, Q라는 거 알았어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다 구했어요. 그랬을 때 추계 방정식도 바로 구할 수 있어야죠. 추계 방정식은 어떻게 표현한다? x는 그리고 꼭지점의 x좌표인 p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최대 최소값은 나중에 뒤에 가서 해보고요. 지금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것까지 했어요. 이게 완전히 숙지가 돼야 돼요. 3번 꼴은 x절편을 주어질 때 필요한 거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참수가 이렇게 가요. 여기 x축이 있어요. x축 봤더니 알려줬어요. 1하고 3을 지나간다. 얘가 x절편이죠. 2차 함수의 x절편은 2개가 될 수 있어요. 최대. 2차 함수 x절편이 1하고 3이 나왔어요. 이거는 뭐냐면 y에다가 0을 넣었을 때 x절편이 뭐다? 1하고 3이다. 그 말은 뭐냐면 얘가 y는 원래 ax제곱 플러스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원래 꼴이 2차 함수 모르니까 그냥 1번형으로 써봤어요. 그때 y에다가 0을 넣어봐요. 그러면 얘가 무슨 형태가 되냐면 2차 방정식 형태가 돼요. 그쵸?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되잖아요. 맞죠? 그때 x값이 x절편이 되겠죠. 이거 뭐예요? 2차 방정식을 풀면 나오는 x값. 우리 이걸 뭐라 그래요? 2차 방정식의 해라고 하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의 해가 여기선 지금 뭐하고 뭐가 나오는 거예요? 1하고 3이 나왔던 거예요. 2차 방정식의 해가 1하고 3이 나오려면 어떤 형태였어야 되냐면 x 빼기 1하고 x 빼기 3은 0의 형태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최고창은 모르니까 a 이렇게 잡았던 거고요. 그래서 이 2차 함수는 이런 꼴에서 나왔던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죠. 는 0을 지우고 원래는 함수였을 거니까 y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로 충분히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만약에 최대창, 최고창이라고 하죠. 최고창의 개수가 2인 2차 함수가 있다 이랬어요. 그랬을 때 x축과 만나는 x절편이라는 말을 안 줄 수도 있어요. x축과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1과 5라고 할 때 이 2차 함수의 그래프의 식은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y는 2하고 우리가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어야죠. 해가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어떤 식이어야 된다? x 플러스 1이어야 된다. 해가 5가 나오려면 어떤 식이어야 된다? x-5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걸 풀기만 하면 되죠. 이거 전개만 하면 돼요. 2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에다가 2 곱하니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 이런 식으로 우리가 2차 함수식을 나타낼 수 있다. 까지 2차 함수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걸 이거를 꼭 계속 복습해서 연습을 꼭 해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하고 자 수고하셨습니다.